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을 연 상징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비스, 애플비즈입니다. 애플비스는 실패할 수 없는 브랜드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어디에나 있었고 금요일 저녁이면 중산층 가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던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하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애플비스는 미국 중산층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국가적 상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애플비스는 약 300개에 달하는 매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확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거대 체인으로서는 충격적인 몰락입니다. 각각의 폐점 뒤에는 처절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텅 비어버린 다이닝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근무 시간을 늘리는 매니저들, 본사의 임대료 감면을 눈물로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비명. 애플비스 매장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40만 달러에서 최대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에서 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장은 더 이상 그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결국 가게 열쇠를 반납하고 조용히 떠나고 다른 이들은 다음 달 임대료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하루하루를 버티다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더 깊은 진실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애플비스가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애플비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명의 가족이 간단한 외식을 하던 비용이 35달러에서 65달러로 치솟는 순간 고객의 발길은 끊어집니다. 보험료, 임대료, 인건비가 메뉴 가격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마진은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작은 사치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애플비스와 같은 브랜드는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의 교회 지역에서는 네온 사인이 꺼진 애플비스 매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텅 빈 주차장, 전원이 차단된 간판, 유령 도시에 실패한 백화점처럼 을씨년스럽게 봉쇄된 건물. 이 장면이 섬뜩한 이유는 애플비스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 중산층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체온계였습니다. 그 붕괴는 한 프랜차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이 평범한 식사조차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신호입니다. 이 거대한 균열은 애플비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바로 아침 식사의 제왕, 아이홉, 아이초피이었습니다. 아이홉은 한때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침 식사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팬케이크, 계란, 커피. 이 단순하고 따뜻한 조합은 그 어떤 경기 침체도 견뎌낼 수 있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그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요 미국 시장 전반에서 매출이 급락하며 수년간 외면되어 왔던 구조적 취약점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아이홉 매장이 문을 닫았지만 2025년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가맹점주들이 두 자릿수 매출 감소라는 재앙적인 성적표를 보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붕괴의 원인은 냉혹한 숫자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 관련 품목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어떤 식사 카테고리보다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계란, 유제품, 밀가루 같은 아이홉의 핵심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메뉴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때 6달러에 즐길 수 있었던 팬케이크 한 접시는 이제 많은 도시에서 11달러에서 13달러를 훌쩍 넘어섭니다. 평범한 가정은 이 가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침 시간대 손님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주들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 신호에 절규합니다. 치솟는 임대료, 전기세와 가스비 같은 유틸리티 비용 증가, 그리고 좀처럼 구해지지 않는 인력. 여기에 더해 본사는 매장당 35만 달러를 초과하는 의무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이미 적자를 기록하는 매장에 막대한 돈을 재투자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잔인합니다. 일부 매장은 하룻밤 사이 아무런 예고 없이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주민들은 굳게 잠긴 유리문과 불 꺼진 아이홉 간판을 망연자실하게 마주할 뿐입니다. 아이홉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기간 밤을 새우던 대학생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식당이었고, 일요일 아침이면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던 장소였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추억이 쌓이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브랜드의 쇠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소한 즐거움조차 값비싼 사치가 되어버린 사회의 슬픈 단면입니다. 아이홉은 음식이 변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변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의 매출 붕괴는 끝없는 인플레이션, 줄어드는 실질소득, 그리고 변화한 소비 습관이 한 세대를 지탱해온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의 아침 식사 아이콘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붕괴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아이홉의 붕괴는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균열의 전조였고, 그 균열은 이제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잭 인 더 박스입니다. 이 브랜드는 2025년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적 붕괴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한때 잭 인 더 박스의 심장부였던 이 핵심 시장들에서 매출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년간 침묵하던 가맹점주 그룹들은 마침내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십 개의 매장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한 소비 감소가 아닙니다. 바로 범죄가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잭 인 더 박스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황금 시간대, 즉 심야 영업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운영자들은 이제 밤 8시 이후의 영업은 더 이상 수익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야간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높은 인건비, 급증하는 범죄율로 인한 보험료 인상, 그리고 보안 요원 고용 비용 증가는 마진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낮 시간 매출이 비교적 견조했던 매장들조차 자정 이후에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야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체인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폐점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 가맹점주들이 파산을 신청했고 2025년의 기록적인 매출 하락은 간신히 버티던 나머지 운영자들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매장 클러스터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건물에 나붙은 임대 가능이라는 현수막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잭 인 더 박스의 문제는 구조적입니다. 이 브랜드는 높은 밀도의 도시 유동 인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문제, 범죄 증가, 폭등하는 임대료, 그리고 노동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재의 대도시 환경에서 그 경제성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낡은 매장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최대 60만 달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는 가맹점주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서부 해안의 수백만 명에게 잭 인 더 박스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긴 야간 근무를 마친 노동자의 허기를 달래주던 안식처였고 지역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축소는 마치 지역 문화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상실감을 남깁니다. 2025년의 매출 하락은 일시적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경제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 붕괴의 흐름은 뜨겁던 치킨 시장에서도 잔인하게 반복됩니다. 다음 주자는 파파이즈입니다. 파파이스는 2019년 그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열풍 이후 한동안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무적의 브랜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그 뜨거웠던 열기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고객 트래픽과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하며 최근 수년 중 가장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모멘텀에 의존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브랜드에게 2025년은 치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식자재 인플레이션은 파파이스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닭고기 가격은 급등했고 튀김에 사용하는 식용유 비용은 폭발했으며 불안정한 공급망은 일관된 품질이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원가 압박에 메뉴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4달러였던 그 마법의 치킨 샌드위치는 이제 많은 도시에서 6.5달러에서 7.5달러에 이릅니다. 가격이 오르자 마법은 사라졌습니다. 가맹점 내부의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본사는 여전히 무리한 확장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장을 여는 것은 더 이상 해답이 아닙니다. 이미 운영 중인 오래된 매장들이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5만에서 50만 달러에 달하는 리모델링 요구는 많은 운영자들에게 사실상 가게를 포기하라는 퇴출 명령과 같습니다. 파파이스의 쇠퇴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 전환 속도에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던 브랜드가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리는 사례는 드뭅니다. 음식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높은 이직률, 불안정한 공급망이라는 삼각파도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산산조각낸 것입니다. 고객들은 이미 차갑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서던 줄은 사라졌고 다이닝룸은 반쯤 비어 있습니다. 그 뜨겁던 에너지는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2025년의 매출 붕괴는 치킨 샌드위치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고 파파이스는 그 거대한 공백을 메울 새로운 대안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캐주얼 다이닝의 또 다른 상징으로 이어집니다. TGI 프라이데이즈. TGI 프라이데이스는 한때 미국식 외식 문화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다이닝룸, 칵테일이 넘쳐나는 바, 그리고 축하라는 개념에 기반한 활기찬 정체성. 그러나 2025년 이 브랜드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매출 붕괴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두 자릿수 매출 감소가 보고되며 운영자들은 더 이상 암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고객 감소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댄 대형 다이닝룸을 유지하기 위한 임대료는 이제 감당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많은 프라이데이스 매장은 쇼핑몰 내부나 고비용의 교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료는 줄어드는 고객 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겹치며 노동 비용은 지속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미 150개 이상의 매장이 사라졌지만 2025년은 질적으로 다른 해였습니다. 일부 대형 가맹점 그룹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수십 개의 매장을 동시에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프라이데이스의 생명줄이었던 바어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술을 덜 마시고 덜 소비하며 밖에서 어울리기보다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메뉴 가격은 가족 외식 기준으로 $60에서 $80에 이르렀고 많은 고객들은 그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붕괴가 남기는 감정적 충격은 큽니다. 프라이데이스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경제적 낙관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몰락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풍요로운 외식 문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혹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2025년의 매출 붕괴는 실수가 아니라 경고탄이었습니다. 프라이데이스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그들이 서 있는 기반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스의 흔들림은 캐주얼 다이닝의 문제를 넘어 이제 패스트푸드 산업의 심장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름은 서브웨이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브랜드였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매장을 보유했던 절대 강자. 어느 거리, 어느 쇼핑몰, 어느 주유소 옆에도 서브웨이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한 확장의 상징은 이제 미국 외식 산업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붕괴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서브웨이는 무려 6,000개가 넘는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 한 번의 중대한 매출 하락이 남아있는 매장들마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약속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저매출 매장들은 여전히 버티지 못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식자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많은 운영자들은 이제 마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고 절규합니다. 2025년 여러 지역에서 보고된 가파른 매출 감소는 이미 극도로 얇아진 수익 구조에 가해진 치명타였습니다. 특히 본사의 리모델링 요구는 결정적인 압박 요인입니다. 프레시 포워드라는 새 디자인으로의 전환 비용은 매장당 $150,000에서 $200,000. 주간 매출이 생존 가능 수준 이하로 떨어진 매장들에게 이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수천 개의 매장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업그레이드하기엔 너무 비싸고 그대로 유지하기엔 수익이 나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태. 여기에 경쟁 환경도 급변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대형 식료품 체인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즉석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들은 빠르게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서브웨이는 가성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풋농 콤보 하나가 $12에서 $15를 넘는 순간 고객은 등을 돌립니다. 2025년의 매출 하락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붕괴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때 미국 전역을 지배했던 샌드위치 제국은 이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축소의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의 흐름은 버거 전쟁의 또 다른 축, 버거킹으로 이어집니다. 이 브랜드의 쇠퇴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해체 과정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버거킹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미 수년간 진행되어 온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정타였습니다. 단 한 해에 40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대형 패스트푸드 브랜드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폐점 물결입니다. 그 배경에는 재정적 압박과 운영 붕괴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수많은 버거킹 매장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으며 리모델링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사가 요구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매장당 5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운영자들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매장을 재건할 자금은 없고 재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대형 프랜차이즈 그룹이 파산을 선언했고 그 결과 지역 전체가 폐쇄된 버거킹 매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인식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인테리어, 일관성 없는 서비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급등한 가격. 한때 저렴한 선택지였던 와퍼는 이제 많은 도시에서 7달러에서 9달러에 이릅니다. 버거킹은 더 이상 가성비 브랜드가 아닙니다. 2025년의 매출 하락은 이 낡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미 얇아진 마진, 높은 식자재 비용, 줄어드는 고객의 발길, 여기에 경기 하강이라는 마지막 일격이 더해지자 수많은 매장은 한계를 넘었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일부는 하룻밤 사이 전원을 끄고 사라졌습니다. 영구 폐쇄라고 적힌 종이 한 장만이 먼지 쌓인 유리창에 쓸쓸하게 붙어 있을 뿐입니다. 버거킹의 몰락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맥도날드와 경쟁하며 미국 패스트푸드 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도전자. 그러나 이제 버거킹은 더 이상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유지될 수 없는 오래된 모델을 붙잡고 생존을 모색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강이 멈추지 않는다면 2025년은 버거킹의 기나긴 쇠퇴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이것은 틈새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섬뜩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보스턴마켓입니다. 이 브랜드는 쇠퇴가 아니라 붕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1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던 거대 체인은 이제 300개 미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결정적인 매출 붕괴가 이 브랜드를 사실상 존재 소멸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일부 매장은 식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합니다. 며칠씩 주력 메뉴인 닭고기가 없어 영업을 중단하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일찍 문을 닫거나 아예 하루 전체 영업을 건너뛰는 매장도 속출합니다. 2025년 내내 고객들은 오늘은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손으로 쓴 안내문을 반복해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정적 혼란은 더욱 심각합니다.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소송, 건물주들의 퇴거 명령, 사전 통보 없는 긴급 폐쇄, 가맹점 운영자들은 매출이 너무나도 급감해 임대료, 전기료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식자재 주문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2025년의 매출 붕괴가 보스턴마켓의 문제를 처음 만들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것을 파국으로 가속화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붕괴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 정체성에 있습니다. 로티서리 치킨, 으깬 감자, 콘브레드, 안정과 따뜻한 가정을 연상시키는 편안한 음식들. 그런 브랜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미국인의 평범한 일상 자체가 부식되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인상을 남깁니다. 만약 이렇게 단순하고 친숙한 홈스타일 레스토랑조차 이 속도로 무너진다면 다른 산업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보스턴마켓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매출 폭락은 이 브랜드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 바로 앞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보스턴 마켓의 붕괴는 단순한 실패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도미노가 이미 넘어지고 있다는 신호였고, 그 다음 이름은 미국 대중문화의 심장에 훨씬 더 깊숙이 박혀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피자헛, 피트서 허트. 한때 이 브랜드는 미국 외식 산업의 지배자였습니다. 동네마다 있던 상징적인 붉은 지붕,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기, 가족 외식의 대명사. 그러나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어 온 축소는 2025년의 대규모 매출 하락을 통해 그 취약성을 완전히 노출했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다이닝 레스토랑 매장이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매장들조차 생존의 경계선에서 이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피자헛이 만들어진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21세기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넓은 식사 공간, 그에 따른 높은 임대료, 그리고 많은 인력. 이 고비용 구조는 배달 중심의 저비용 경쟁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피자 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도미노 피자, 파파존스, 그리고 수많은 저가 독립 매장들은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고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은 얼마 남지 않은 마진을 더욱 갉아먹었습니다. 심지어 배달과 포장 전문 매장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치즈, 밀가루, 페퍼로니 가격 폭등은 피자 체인의 직격탄이 되었고 한때 $10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었던 라지 피자는 이제 $17에서 $20를 넘어섭니다. 2025년 가맹점주들은 수년 만에 가장 가파른 매출 하락을 보고했습니다. 본사의 리모델링 요구는 또 하나의 함정입니다. 매장당 $300,000를 넘는 비용은 이미 미미한 수익을 내는 매장들에게는 불가능한 투자입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운영자들이 10년 계약 연장 대신 영구 폐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몰락이 남기는 감정적 충격은 큽니다. 어린 시절의 생일 파티, 동네 야구팀의 뒤풀이, 값싼 피자와 탄산음료로 행복했던 추억들. 그러나 추억은 임대료를 내주지 못합니다. 2025년의 매출 붕괴는 피자헛이 더 이상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피자헛은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축소 전략을 고민하는 과거의 유산에 불과합니다. 이 암울한 흐름은 또 하나의 패스트푸드 강자, 옌디즈로 이어집니다. 옌디스는 오랫동안 더 신선하고 더 나은 품질이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단단해 보였던 이미지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매출 하락 중 하나를 기록했고 그 이면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의 재정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쇠고기 가격 급등, 보험료 상승, 유틸리티 비용 폭증. 동시에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 내 식사 트래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비용은 하늘로 치솟았지만 메뉴 가격은 그 속도를 감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마진 붕괴였습니다. 여기에 본사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디지털 메뉴보드, 매장 리디자인, 드라이브 스루 개선. 매장당 $500,000를 초과하는 이 막대한 투자는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운영자들에게는 감당 불가능한 부담입니다. 일부는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했고 일부는 조용히 시스템에서의 퇴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옌디스는 한때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네모난 패티, 진한 프로스티, 그리고 언제나 예측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경험. 그러나 2025년의 매출 하락은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선택지로 이동하거나 아예 외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옌디스는 이제 과거의 강점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혹독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논의는 가장 불편하고 충격적인 이름으로 향합니다. 바로 맥도날드, 먹다넬즈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브랜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노동위기, 소비 패턴 변화, 그 어떤 외부 충격도 맥도날드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그 신화는 마침내 깨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매출 하락이 보고되었고 경영진조차 이것이 단순한 계절적 변동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신호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매장들은 범죄 증가와 심야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조기 폐점을 선택했습니다. 인력 부족은 임금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고 대도시의 임대료는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메뉴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다 실제 수익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6달러에서 7달러면 충분했던 빅맥 세트 메뉴는 이제 12달러에서 14달러를 훌쩍 넘어섭니다. 맥도날드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마침내 이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흔들림은 단순한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소비자 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미국식 자본주의의 상징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불 꺼진 애플비스, 텅 빈 아이홉,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황금 아치까지. 한때 미국인의 일상을 지배했던 이 거대한 제국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